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금 뭐예요? 그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녹화 남겨놓고 있으니까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토론회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어제 누굽니까? 안철수 씨가 좀 단일화를 좀 깔끔하게 하면, 그죠? 대선주들 다 좋을 거다라고 이제 좋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단일화 안 한답니다. 네. 대선주들이 이제 좀 올라가려고 준비해놨던 게 있었는데, 종목들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네, 뒤에서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안철수 씨가 개인적인 선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를 또 이제 또 짜봐야죠, 그죠? 이제 그건 뒤에서 시간 나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잔나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잠깐만요. 아까 여기 잡상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제가 그걸 좀 써놨어요. 네. 여기 그 유튜브 쪽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유튜브 쪽에 잘 보이시죠? 채팅창이랑 다 보이시죠 지금? 네. 잠깐만 지수 하나 띄워놓고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놓고 보죠. 예예. 아까 잡상인 하나 들어와서 네. 요즘엔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와서도 홍보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주요 이슈들 좀 분석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 심리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관련주들, 전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쟁 관련주 공략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와 주식 하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주요 이슈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뭐 러시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하고 오늘 나온 뉴스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아침에 지수는 좀 급락 출발했었는데 뭐 잘 회복이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수 얘기 좀 뒤에서 하고, 일단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죠. 주말 동안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뉴스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들하고 뉴스를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 전체를 봐요. 전체 그 뉴스가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류라고 할까요? 그런 걸 쭉 본다고요. 전체 흐름을 보는데, 러시아 전쟁 관련된 뉴스가 유독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니까 자꾸 신경을 쓰시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이 자산이 사라지거나 손해 볼까봐, 그렇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투자자들 이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도 지금 어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초소 하나를 지금 포격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초소를 우리가 폭격했습니다 이러면은 그건 진짜예요. 거의 진짜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안 나길 바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계속 그래요. 우리 한 대 맞았다. 그럼 뭐예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전쟁이 났으면 하는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 쟤들한테 한 대 맞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 전과 한 10범인 사람이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경찰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왜 장중에 한번 투매 나왔던 이유도, 러시아의 무슨 그 뉴스에서, 어떤 한 뉴스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한테 포격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거 안 했다잖아요. 우리는 맞고만 있는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쟤들한테 한 대 맞았다 이러면서.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말을 다 들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류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의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런 뉴스를 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도를 또 열심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특히 아까 또 이제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과 미국 바이든을 설득을 해서 서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아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방산주, 뭐 스페코, 빅텍, 항일단조가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다 이제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그 기사를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당신들 싸우지 말고 대화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뭐 그래 보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날 만나는 게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뭐 그러든지 뭐 요 정도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실 텐데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오늘 진짜 그 토론회 한다고 거의 안 들어오셨네. 네. 그냥 그거라니까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보기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전쟁 날 것 같고 갑자기 막 회담할 것 같고 막 이러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 그냥 확 쳐들어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고 미국은 싸울 마음도 없는데 너희들 들어가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네.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뉴스로 생중계를 해주니 투자자들은 또 전쟁 날까봐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필리핀 정부군하고 필리핀 반군하고 싸우는 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필리핀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거기도. 근데 필리핀 정부군하고 필리핀 반군하고 싸우는 뉴스가 계속 나오도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겠어요? 안 불안해 하시겠죠? 근데 왜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게 미국이랑 러시아니까. 혹시라도 나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봐. 나한테라기보다 내 돈에 영향을 끼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언뜻 보기에는 뭐 전쟁한다 그랬다가 회담한다 그랬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불안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국지전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전쟁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그 미국의 러시아가 크림반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 쳐들어가서 점령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정신 폭락한 거 없었어요. 앞에서 봤는데요, 뭐. 그때 증시 폭락한 거 없었다니까요. 러시아만 좀 힘들었지 다른 나라들은 멀쩡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이제 임박을 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 8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최근 1월 달까지 증시를 계속 조정을 줬던 게 뭐예요? 조정이라기보다 개인들 막 투매 나오게 했던 게 뭔데요? 미국 금리 인상, 테이퍼링, 긴축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잘 보세요. 안 웃기세요? 요즘에 금리 인상 얘기 안 나옵니다. 아니 금리 인상 임박했는데 계속 금리 인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주식시장을 뭘로 흔드냐면 러시아 문제로 흔들어요. 안 이상하시냐고요.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 얘기 속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 얘기 속 들어가고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 털려요. 안 이상하시냐고요. 최근에 러시아 얘기 나오면서 그만큼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새 그건 다 잊어버리고 러시아 걱정, 전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이제 전쟁 얘기 좀 덜 나오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증시가 또 폭락하잖아요. 하루라도.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또 러시아 문제 다 잊어버리고 금리 인상은 어떡하지? 막 그러고 맨날 그냥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강아지한테 간식 주듯이 사람들한테 이 뉴스를 나쁜 뉴스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이거 갖고 걱정해라, 내일은 저거 갖고 걱정해라, 오늘은 러시아, 내일은 금리 인상, 코로나, 그죠? 네. 백신 사망자, 뭐 부작용 이런 것도 막 주고 계속. 네.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주식을 할 수 있겠어요? 뉴스 많이 보시면은 바보 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TV는 바보 상자라고. 옛날부터, 그죠? 네. TV 나오자마자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저 바보 상자라고. 나이 들면서 제가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TV 많이 보면 바보 되는구나. 진짜로 TV 많이 보면 바보 돼요. 주식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나이 드시면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진짜 TV 많이 보면 바보 되는구나. 주식도 그렇고요. 네, 다 그래요. 많이 보면 바보 돼요. 물론 TV가 필요하지만, 그죠? 저희 집에도 TV 있어요. 네, 큰 거 있는데 TV는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보면 바보 됩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뉴스 줄 때마다 그거 사람들 끌어안고 불안해하잖아요. 강아지들 그 장난감 주면은 신나게 끌어안고 막 놀죠. 그러다가 이제 질리만 하면 주인이 다른 장난감 주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네. 지금은 이제 러시아 문제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뉴스가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는 어디 가고. 희한하죠, 그죠? 네.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얘기도 하루 이틀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쓱 바꿔요, 또 금리 인상. 좀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오늘은 저기 미국 증시가 휴장일이에요. 예, 오늘 저기 미국이 공휴일이라서 오늘 저기 미국 증시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도 그냥 거의 보합해서 끝났고, 저기 어디에요? 그 유럽 증시도 지금 뭐 큰 등락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밤에 그냥 푹 주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러시아 뉴스가 그 늘어난 것만큼 금리 관련된 뉴스는 줄어들었고, 다시 이제 러시아 뉴스가 줄어들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죠. 그것 그랑고 또 불안해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네. 강아지들 장난감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우리가 개입니까? 사람이지,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 딱 듣고 보면은 내가 그랬구나, 이런 걸 딱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슈는 뭐겠어요? 코로나.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 뭐 10만 명, 9만 명 계속 나오죠. 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코로나 얘기는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네. 미국에서 오늘 아침 뉴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하와이, 그죠? 네. 하와이 빼고 마스크 다 벗기로 했답니다. 네. 마스크 의무화 해제.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미치겠어요, 진짜. 마스크 다 쓰고 다녀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지리산을 갔는데, 지리산, 네. 바람 좀 쐬러 혼자서. 세상에 지리산에 그 제가 간 곳은 사람도 없는데 만나는 사람 다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아무도 없는데 그 공기 좋은데.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아무튼 미국은 이제 마스크 다 벗고 다니겠고요. 마스크 의무화 해제했답니다. 하와이 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엔 따라가겠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뉴스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잘 저기 해외 얘기 제가 자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백신 미접종자들은 노바백스인지 그거 맞으라고, 응? 백신 맞으라고. 오늘 아침에 저기 정은경 씨가 계신 그 질병청에서 긴급 문자 왔더라고요. 네. 아침마다 걱정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백신 2번 맞으신 분들 1번 더 맞으라고. 아니 하여튼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뭐 저도 백신 맞았는데 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뒷북을 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협박했던 사람입니다. 백신 맞아라, 마스크 써라. 마스크 2개씩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TV 나올 때 마스크, 더블 마스크 2개 쓰고 나왔어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사람. 네. 그 사람도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래, 우리나라. 야, 코로나 그거 너무 저기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슈까지 여기까지 됐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이 아까 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요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자, 여기 보세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돼요.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 들어가기 전에 급락했었죠. 그리고 우리 구정 쉴 동안에 반등 나왔었고 지금 다시 이렇게 눌러놨죠, 그죠? 네.
직전 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13,094 여기인데 13,000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충.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여기 건드릴 수 있어요. 항상 셋 중에 하나인데 안 건드리고 올라오든가 아니면 살짝 건드리고 올라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건드리고 올라오든가 1, 2, 3 중에 하나니까 너무 저기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만약에 세게 눌렀다가 올라온다 그럼 뭐냐면 건드리고 올라온다, 전저점을 건드리고 올라온다, 그거는 금리 인상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악재인 척 하면서 증시를 흔들 거예요. 아셨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뉴스 나오면서 전저점을 나스닥이 전저점을 흔들 가능성,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리겠죠. 어떻게 흔들릴까요? 그거 아세요? 전저점이 깨져서 힘든 게 아니라 전저점이 깨질까봐 더 힘들어해요. 주식을 할 때 제일 안 힘든 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주식을 할 때 제일 안 힘든 거, 덜 힘든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전저점 얘기하죠, 그죠? 네. 주식을 할 때 전저점이 깨지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확 깨졌잖아요, 그죠? 네. 전저점이 깨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이 깨질까봐. 아직 안 깨졌어요. 깨질까봐 그게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인데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깨질까봐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상 깨지면 운명인 거예요. 그냥 어쩌겠냐, 들고 가야지, 손해보고 못 파니까 에이 모르겠다,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가 뭐예요? 그냥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또 깨질까봐. 또 깨지면 여기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또 깨지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떨어질까봐 막 상상을 하는,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비관론자들. 그 인간들이 와서 그래요. 예, 맞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최소한 이 인간들은 지금 욕 나올 뻔했어. 이 인간들은 꼭 그래요. 최소한 이만큼 떨어진대. 미니멈. 영어도 써요. 미니멈이라고. 최소한 이만큼 떨어진대. 옆에 있으면 진짜 네,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최소한 이만큼 떨어지는데요. 현금 들고 있으라고. 현금이 최고라고. 네. 속지 마세요. 네.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식을 해요. 입으로. 이제 전저점이 깨질까봐 그때가 더 힘든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건드릴 수도 있는데 건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는 이제 미국은 끝났고 저기 뭡니까? 그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요거 가지고 자꾸 흔들 거예요. 금리 인상을 왜 해야겠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실제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지금 체감하고 계실걸요?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죠, 지금. 특히 여자분들이 금방 느끼실걸요? 마트 가면 확 막 몸에 와닿으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뭐 물건 사실 때, 왜 이러지, 이거? 네. 막 올라요, 지금. 막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돼요. 네. 더 열심히 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네. 비관론자들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증시가 좀 흔들거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전저점이 여기를 깰 듯 말 듯 하면서 막 좀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네. 금방 지나가고 항상 그 지금 전쟁 얘기 나와서 막 좀 힘들게 하죠, 저기 주식하는 사람들을, 그죠? 전쟁 얘기가 나와서 항상 전쟁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바닥을 찍을 때 종목들이 이제 곧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전쟁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꼭 거기서 도발을 하거나 막 그래요. 북한이 도발할 때는요, 고점에서 도발 안 해요. 항상 언제 도발하냐면 바닥을 찍을 때 보통 쌍바닥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북한이 언제 도발하느냐, 예를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한번 들죠, 반등. 다시 한번 또 꺾는 경우가 많아요. 쌍바닥을 많이 찍거든요. 2차 하락, 그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걸 진바닥이라고 부르는데 진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번 꺾었다 또 가고 꺾었다 또 가고 쭉 가죠. 북한이 보통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언제 난리를 치냐면 어딜까요? 여기에 요 지점에서 그래요. 북한이 얄미운 게 주식할 때 되게 얄미운 게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대 쥐어박아요. 네. 러시아도 공산당이고 중국도 공산당이고 북한도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언제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울고 싶을 때 와서 뺨 때리고 하는 게 북한이에요. 공산당, 사회주의자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전쟁 얘기 나오고 좀 시끄럽죠, 그죠? 네, 그래서 대충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 몸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최저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와서 꼭 지어박고 가요. 공산당들이 그래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네. 전쟁 얘기 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어디랑 하는지가 잘 보셔야 돼요. 어디랑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당하고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이거 크게 보시면 그냥 그거잖아요, 그죠? 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이랑 그 진영 대령하는 거예요. 진영 대결하는 거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크게 보시면 돼요. 네. 서로 이제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 네. 여기서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잘 가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치셨어요. 네. 번호 찍어봐라 그랬더니 거의 안 찍어요. 네. 피곤하시죠, 그죠? 저도 오늘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되게 피곤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뭐예요? 지금 이제 토론회 하고 있는 거 같이 보고 계신 거겠죠. 네. 그런 번호를 찍을 저기 정신이 없죠. 두 개 다 들어야 되니까. 네. 번호를 자꾸 찍어보라고 하는데 거의 안 찍어요. 네. 뭐냐면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네, 두 개 다 보는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네. 토론회도 보셔야지 뭐. 저는 안 보려고요. 네. 그 얘기죠. 일단 이제 이슈 네 가지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미국까지 얘기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뭐 코로나, 금리 인상,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제 비관론들이 팽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힘이 없고, 종목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급등이 나와도 지속력이 떨어져요. 예,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지속력이 많이 떨어져요. 한참을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힘이 별로 없어요. 한번 뽑고 그냥 안 가버리고 막 그러죠, 그죠? 왜냐면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망 심리가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불안감, 공포, 그 다음에 관망 심리. 이게 이쯤이면 받아야겠다, 주식을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약간 무서우니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건조기에다가 옷 같은 거 넣어놓고 바싹 말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유를 들자면 건조기에다 놓고서 이제 옷 말리듯이 말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건조기에다 넣고 옷 말리면 잘만 말리면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한겨울에 무슨 저기 육포 말리는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이 지금 작년 하반기 저기 언제 여기 추석 때부터 그죠? 그 이후부터 눌러가지고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진짜 육포 있지 않습니까? 육포 말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황태 말리는 거 많이 보셨죠? 저기. 네. 한겨울에 그죠? 네. 고드름 주렁주렁 매달면서 네. 무슨 진짜 육포 말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 그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모든 거엔 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잘 이겨내시라고 이제 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주 공략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은 좀 번호 좀 찍으시죠. 네. 나는 지금 전쟁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공략하고 있다. 1번 아니요, 관심은 있는데 없다. 4번 찍어보세요. 나는 전쟁 관련주를 갖고 있다. 1번 없다. 4번 찍어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방에서 안초수 테마주를 추천할까 하다가 막판에 약간 찝찝해갖고 방산주를 추천했어요. 안철수주 추천했다가는 혼자서 진짜 너무 저기 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추천 안 하길 잘했죠, 그죠?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바닥이니까. 근데 왠지 저 양반이 또 혹시나 싶어갖고 안 했더니 천만다행이었어요. 혹시나 또 이제 저기 할까봐. 그래서 안 했더니 안 하고 저기 방산주 추천했어요. 자, 방산주 잘하는 법을, 전쟁주 공략 잘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전쟁주에만 관련된 건 아니니까 뭐 없는 분들도 잘 참고해서 주식하는데 잘 적용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전쟁주 중에 지금 뭐 열심히 이제 들었다 놨다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한일단주를 갖고 얘기해 볼까? 저희도 전쟁주 사놓은 게 있어요. 한일단주가 매일 샤시 하면서, 그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그죠? 차트 좋아요. 자, 한일단주는 저희만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하나 띄워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거 띄워놨어요. 잘 보세요. 주식 고수와 그 다음에 주식 하수가 둘 다 전쟁주를 이제 사는 것부터 어떻게 수익 내는지를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래요.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전쟁주에 관심이 없어요. 뭐 2차 전지, 전기차, 그저 막 이런 거에 막 관심 있지, 막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전쟁주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살살 흉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제 떠드니까 계속 보고 있다가 뭐예요? 슬슬 전쟁 얘기, 이제 전쟁주를 한번 살까 말까, 슬슬 이제 전쟁주 살까 말까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제 슬슬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그냥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더 흉악해지더니, 즉 설마 했는데 증시가 어디 전쟁 날까봐 이제 출렁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냥 낯서니까, 전쟁주를 항상 매일 공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끔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막 휘몰아치면서 갑자기 전쟁주가 막 상한가를 치면서 막 급등하는 거예요. 막 한일단주나 아니면 뭐예요? 방산주 이런 게 막 급등하는 거예요, 전쟁주가. 그래서 순간 여기서 이제 패닉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하수들이 이래요. 다 갖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 방산주로, 전쟁주로 몰빵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언제 그랬냐면, 자, 한일단주도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재작년 여기다. 재작년 6월달에 2020년이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북한에서 뭐였죠? 저기 개성공단에 있는 그 연락사무소 그 폭파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이번 주 보세요. 기억하세요? 2년 전인데 그때 왜 저기 막 폭파해가지고 막 건물 막 날려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때 여기 보시면 이게 한일단주인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는 최재형 씨 걸로 급등했고, 그러니까 전쟁주가 이제 크게 급등했던 적이 언제냐?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한일단주가 상한가가 하나, 그 다음에 둘 나왔어요. 여기에서 요 부분입니다.
시원하게 급등했죠. 대충 한 1,500원 정도부터 3,000원 넘게 갔으니까 2배 이상, 그죠? 네, 급등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전쟁주가 상한가가 2방씩 나올 정도면 증시가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급락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당들 있죠? 공산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동선전을 잘해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잘한다고요. 공포심 심어주는 데는 공산당 따라올 적이가 없어요. 막 협박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 진짜 잘해요. 공갈 협박. 근데 이제 그때 북한에서 막 그 생중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 뭐 날아가는 거 막 그 폭파시키는 거 다 막 보여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자, 여기 3월달이 코로나 팬데믹 터져갖고 폭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멘탈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폭락하고 나서 이제 여기 6월달이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막 그때까지도 막 코로나라는 게 백신도 없었고, 그죠? 네,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달쯤에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증시가 다시 3월달 여기처럼 또 폭락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 빼고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여기서 번 돈을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 팔아갖고 또 폭락 나온다고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네. 아무튼 폭락 온다 그랬어요. 그걸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더블딥. 이제 깊은 쌍바닥에 나온다.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거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여정이 터트린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욕했다고 팍 그냥 터트려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 그래도 막 폭락 나올 거다라고 막 개인들이 막 난리가 나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딱 터트리니까 세상에 그냥 여기서 멘탈 나간, 이거는 이제 저희 사이트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당시에 회원가입하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빅텍 갖고 들어왔어요. 빅텍. 원래 빅텍이 우두머리거든요. 빅텍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고점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단조로 따지면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랬어요. 이걸 왜 사셨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어디 이제 다른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뭐 저희 사이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기 어딘지도 몰라요. 신생 거기인데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고 막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손절을 시키더니 빅텍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 건 이거밖에 없다고. 어디에서요? 고점에서 그대로 끌려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뭐 그분한테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특정 이제 그 그룹에서 몽창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평상시엔 관심도 없다가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래도 설마 하다가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폭락하고 급락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다 손절치는 거죠. 손절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거밖에 없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TV 틀면은 막 그 뉴스에서 막 그죠, 막 전투기 막 날아다니고 막 포 쏘고 막 헬기들 막 사격하고 있고 막 바닥에 막 시체들 막 보여주고, 뉴스에서 계속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그런 거에 빠져드는 거죠. 이제 겁을 먹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시는 이제 폭락이다,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이쪽을 막 산다고요. 패닉 와서. 사놓고 나서 이제 왜 폭락하는 줄 아세요? 항상 그래요. 긴장이 이제 너무 이제 고조가 되면 그 긴장을 풀어줘요. 어깨 근육도 뭉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 어깨 근육이 뭉쳤는지는 잘 안 보이지만 내 어깨 근육이나 목 근육이 뭉치면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딱 얹어갖고 이렇게 주무르시죠? 네. 그죠? 긴장되면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걸 완화시킨다고 하죠? 똑같아요.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실제 전쟁할 거 아니면 풀어줍니다. 가서 그래요. 왜 그래? 말로 하자. 오빠 욕한 거 미안해.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삐라 보낸 사람들 다 잡아서 이제 못 날리게 해줄게 막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거 그 뭐야 그 탈북단체에서 그 뿌리는 거 못 뿌리게 하고 막 그때 왜 조사 그거 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북한 비유 맞춘다고. 그게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북한 비유 맞춘 거고, 그죠? 좋게 얘기하면 아 왜 그래요? 화를 내고 그래. 우리 말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그냥 바로 그냥 급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한감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좀 찍어보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사람도 전쟁줄 이렇게 하는 게 평상시에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패닉에 빠져갖고 그냥 우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아셔야 돼요. 목이 딱딱하게 굳으면 풀어주듯이 긴장도 풀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수나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제 하수나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네. 그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잘 지냅니다. 그냥 그러다가 며칠 그러다 말아요. 자,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슬슬 북한에서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래요. 그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 12월 말에 제가 방송 마치다 말고 막 그러잖아요. 1월 초 되면 전쟁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 나올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잘하시라고 그 얘기하고 끝내죠, 그죠? 네. 제가 무슨 러시아 뭐 KGB나 어디 미국 CIA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연례 행사라니까요. 네. 맨날 그 연말 연초 되면 전염병 돌고요. 맨날 그래요. 어디 전쟁 나고. 네. 전쟁도 저기 꽃피는 춘삼월이나 그죠? 어디 5월달에 계절에만 5월달에 나면 좋은데 그때는 안 해요. 네. 저기 춥고 막 특히 추울 때 그때가 전쟁한다고 난리를 지겨요. 실제로는 잘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슬슬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래요. 그 이제 슬슬 나와요. 자, 고수는 이렇게 해요. 슬슬 공산당들이 이제 뭐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보험이나 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전 하나 삽니다. 네. 그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 사요. 미리 네. 딱 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이게 고수하수 이제 차이 정리해 드릴게요. 고수는 주식을 삽니다. 샀잖아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전쟁줄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샀으니까. 그리고 급등하잖아요. 그럼 팔아요. 판다고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방산주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다른 일반 종목들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사놓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전쟁은 1년에 전쟁 분위기는 꼭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저 녀석들이 움직일 때가 됐는데 샀죠? 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등하면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수들은 되게 주식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산다, 잊어버린다, 급등한다, 판다. 끝. 근데 하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주를 사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괜히 들어갔나 더 살까 팔았다 다시 살까 왜 안 가지 호전하는데 왜 안 가지 아까 팔 걸 그랬나 어제 팔 걸 그랬나 종가 더 살 걸 그랬나 잠깐만요. 네. 차단을 3번이나 했는데 계속 들어오네. 네. 아 여기 누가 지금 알바가 들어왔어요. 네. 예전에는 무료 단톡방에만 그 알바가 들어오더니 요즘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데도 알바가 들어와요. 네.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좀 찍어주세요. 저 사람 글 좀 올려버리게. 직원 얘기해줘서 하는데 지금. 네. 여기 유튜브 쪽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네. 알바 들어왔어요. 알바. 네. 세상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데 알바가 들어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수라고 여러분들을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고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다시요. 네. 제가 알바 때문에 이제 말이 끊겼어요. 고수는 전쟁 중을 샀어요.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러시아가 쳐들어가냐,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냐, 뭐 포 맞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회담을 한다는데 성사가 됐느냐, 말았냐,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자, 슬슬 때가 됐는데 매수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한가 치면서 급등하면 파는 거예요. 증시는 쭉 내려앉았겠죠, 순간. 그리고 이제 주식이 싸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갖고 있던 거 물을 타든지 다른 거 아니면 이제 새로 사든지 그래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하수들은 사자마자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종목 토론 막 돌아다니고 목표가 얼마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물렸는데 저 좀 봐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이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저럴까요? 이럴까요? 내가 왜 샀을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이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종목을 사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도 사셨을 거 아닙니까? 대선주를 사시건 아니면 뭐 저기 실적주를 사시건 가치주를 사셨건 아니면 이제 뭐 기술주를 사셨건 그죠? 네, 뭘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자회사를 저기 뭐야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 자사주를 사신 분도 있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발 좀. 하수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수가 뭐라고요? 사놓고 나서부터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 이제 자기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필립 피셔라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장주 투자. 네. 그 아드님도 그 유명한 저기 월가 그 주식 투자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게 PSR인가 그래요. 네. PER 뭐 이런 거 말고 비싼 거죠. PSR. 네. 주당 매출액 뭐 비율인데 그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PSR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그 모토로라 있잖아요. 모토로라 주식 몇십 년 갖고 있었더라. 50년인가? 50년 갖고 있다 판 사람이에요. 네. 물량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네,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특정해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식을 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식을 영원히 팔 이유는 없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서 샀어요. 실적이 이제 최대 실적을 뽑거나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최대로 이제 가면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평가로 샀어요. 그러면 고평가 되면 파시면 되는 거고. 이게 대선주로 샀어요. 많이 갈 것 같아서 샀어요. 그 대선주로 잘 가면 파는 거고. 아니면 세력이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세력이 없을 때 나갈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이 기업은 오너가 마음에 들어요. 오너가 이 회사를 크게 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인드가 좋아서. 그럼 그 오너가 최선을 다해서 변심하지 않고 일할 때까지는 그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중국의 그 가장 오래된 그 농업 관련된 고서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나무를 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심은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식 나무 심는 거하고 그죠? 네. 내가 그 주식을 사기 전에 나무를 심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전쟁주 얘기할 때 고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면 따먹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수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과나무 심으니까 나도 그냥 사과나무 심겠다고 막 뒤늦게 땅 파고 막 심는 거예요. 그렇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과가 달리는데 내 거 왜 안 달리냐고. 그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호두나무나 이런 거는 심자마자 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7년, 호두나무는 10년인가 그래요. 호두나무는 심으면 10년이 달린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달달달 볶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줬냐고, 나 우습게 하냐고, 막
그래서 볶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미리 심어서 가꾼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라고요? 네. 고수는 사놓기 전에 자기 할 걸 다 해놓습니다. 근데 하수는 산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공감 가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오늘 마무리 짓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심리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좀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린 얘기는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나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하수라고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수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 행동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하셨어요? 솔직히 사놓고 나서 맨날 그냥 그거 내 종목 괜찮나 막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시고 확인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나쁜 건 줄 알고 하셨냐고요? 모르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수라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수가 하는 행동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주식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추천해줬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종목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기업의 오너 아니면 어느 그 나라를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의 오너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있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충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죠.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막 교체하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세요. 그 중에 자를 놈이 누가 있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거는 내가 욕심내서 샀다. 이건 내가 그냥 진짜 옆에 사람 거 따라보고 샀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잘라내세요. 근데 전문가가 진짜 심혈을 다해서 추천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매수하신 거라면 쉽게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세력도 그 사람들한테는 수익을 줍니다. 믿으세요. 이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주식 2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저보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많겠지만 누가 빨리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제 얘기를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거고. 네. 힘들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수익이 더디게 나는 게 아닙니다. 주식 20년, 30년 한 사람도 지금 머리가 지금 다 뽑힐 정도로 요즘에 심심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육포 말리는 것 같다고. 네. 아주 그냥 꼬득꼬득하게 육포 말리듯이 그냥 종목도 말리고 사람들 막 수익 내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그 마음도 막 바짝 말려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겨내셔야 돼요. 네. 선택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네. 무조건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헤쳐나가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되면은 누굽니까? 그 안철수 씨 그 대선 출마 단일화 그거 안 된 거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죠? 네. 뭐 단일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게 어제 금요일날 얘기했었지만 최선은 뭐였냐면 그분이 아름답게 시원하게 쿨하게 단일화하는 거였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나는 책임 없다, 다 저쪽 잘못이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워요. 저분이 아름답게 단일화했으면 오늘 그죠? 안철수 씨 테마주도 많이 올라가고 윤석열 테마주도 많이 올라가고 이재명 씨가 이제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이제 끝났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거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이 크게 뭐 이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할 게 뭐 테마주가 무리져서 움직이거나 그러면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쭉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런 게 없어서 전쟁주 이제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쭉 비유를 해 드린 거예요. 안철수 씨가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해서 저도 좀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세력들은 또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또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또 세력은 또 다른 또 시나리오를 짜겠죠. 네.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그 안철수 씨 단일화한 것 때문에 어디가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안철수 테마주도 빠질 만큼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고 유성열 씨 테마주도 사실 빠진 거 없지 않습니까? 네. 1, 2% 빠진 게 빠진 겁니까? 그죠? 네. 어디서 데미지 입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씨가 단일화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안철수 씨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극적인 또 단일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아무튼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네.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쪽은 좀 일찍 마칠게요. 여기 아린이 계신 쪽은. 네. 네네. 지금 유럽 증시가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유럽 증시 좀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네. 현재 독일 증시 마이너스 0.5%, 프랑스는 마이너스 1%인데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러시아가 좀 하락하고 있죠, 그죠 지금? 네. 러시아가 지금 마이너스 6%, 8%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밤에 보고 내일 분석해 드릴 테니까 전쟁 걱정 그만하시고 푹 주무세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실 텐데 보죠. 김 실장님은 요거 하신다네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죠? 네. 수혜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대선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주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코로나 이게 지금 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뭐 확진자 많이 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네, 해외를 보셔야 돼요. 해외. 미국도 하와이 빼고 마스크 벗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벗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백신 맞으라고 하죠. 뭐겠어요. 뭐가 하여튼 늦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나라 보시라고요. 이거 끝난 거예요. 코로나. 아셨죠? 네. 백신이야 뭐 여러분들 뭐 원하는 대로 맞으시고 뭐 원치 않으시면 안 맞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중요한 건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아무튼 이제 편안하게 아무튼 주무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